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처음으로 라방을 했습니다. 외사모,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 또는 외로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격월로, 그러니까 이번에 12월에 했으니까 다음에 2월, 4월 이렇게 격월로 외로움에 관련된 라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그 마음의 적적함을 나눌 곳이 없는 분들은 이 라방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라는 여러 아름다운 시를 모아둔 그러한 시집입니다. 미디어 창비에서 나왔고요. 이 책이 나온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에 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외로움을 또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또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시 4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랑과 관련된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 시인 황인찬의 무화과 숲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 시집의 제목인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그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쌀을 씻다가 창밖을 봤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옛날 일이다.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지.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밤에는 눈을 감았다.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네, 이 시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그리운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창밖을 봤더니 어떠한 그리운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그리운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이 시의 제목처럼 무화과 숲이겠죠. 그러자 이 시인은 또 일상을 계속합니다.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드는데 그 잠에서 다시 시인은 그 그리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꿈속에서는 그리운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나 봐요. 그 꿈속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어찌 보면 두렵거나 세상의 시선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숨겨진 꾹꾹 억눌러 놓은 그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시인은 꿈속에서라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잘 음미해 보면 음미해 볼수록 참 가슴 저리고 또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이홍섭 시인의 꽃피지 않았던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사랑 꽃피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꽃피지 않았던들 우리 사랑 헤어졌을까요? 밤에 듣는 빗소리 천년의 시간을 펼쳤다 접는 저 연잎의 하염없음으로 우리 사랑 밤을 건넜겠지요. 그대 사랑 꽃피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꽃피지 않았던들 우리 사랑 언제까지나 후두둑 후두둑 피어났겠지요. 꽃피지 않았던들 꽃처럼 피어났겠지요. 네, 이홍섭 시인은 이 시에서 떠나가 버린, 어떻게 보면 또 헤어져 버린 그런 연인과의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 추억을 또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변명으로 그리고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꽃입니다. 꽃피지 않았던들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시인은 주장합니다. 꽃피지 않았던들 밤을 넘어서까지 계속 사랑이 피어났을 것인데 꽃이 피어서 그 사랑이 저물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이 시에는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무엇보다 두 번째 연에서 이야기했던 밤에 듣는 빗소리, 천년의 시간을 펼쳤다 접는 저 연잎의 하염없음으로 라는 표현이 참 좋았는데요. 밤에 빗소리가 들리는데 또 연잎은 천년을 계속 가듯 하염없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연잎의 하염없음처럼 우리의 사랑도 꽃이 피지 않았다면 계속되었을 거라는 시인의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날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헤어짐의 계기를 어떤 단순한 사건 혹은 엉뚱한 계기에 핑계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헤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를 원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정우승 시인의 북한강에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보내고 나니 눈물 난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것만 같다. 만나야 할 때에 서로 헤어지고 사랑해야 할 때에 서로 죽여버린 너를 보내고 나니 꽃이 진다. 사는 날까지 살아보겠다고, 기다리는 날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돌아갈 수 없는 저녁 강가에 서서 너를 보내고 나니 해가 진다. 두 번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은 강 건너 붉은 새가 말없이 사라진다. 아까 이용섭 시인의 시에서는 꽃을 헤어짐의 이유로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헤어지고 나니 꽃이 진다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그리고 그 헤어짐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죽여버렸던 그러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 헤어지고 나니 꽃이 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해도 떨어집니다. 아마도 시인은 북한강 앞에서 과거에 사귀었던, 사랑했던 그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앞에서 떠올립니다. 지는 꽃, 그리고 지는 해. 내가 이제는 사랑을 떠나보내고 한 단락이 삶에서 저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은 강 건너 붉은 새가 말없이 사라진다. 이것은 시인이 그 사랑했던 연인을 표현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강 건너 붉은 새. 그것은 붉은 새일 수도 있지만 또 나의 연인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았었던 그 연인을 만나고 어찌 보면 참으로 사랑했었는데 그 새가 이제 사라집니다. 아마 다시는 또 못 만나겠죠. 그런 그리움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시는 이선영 시인의 지우개라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선명하게 새겨진 너를, 내 몸속 생생한 기록이었던 너를, 오래도록 내 행복과 불행의 주문이었던 너를 오늘 힘주어 지운다. 사납게 너를 지우며 너와 섞여 내가 지워지는 이 참상. 이제야 깨닫는다. 너를 지우는 일은 몸이 부서질 듯 나부터 지우는 일임을. 지워야 할 너의 자취만큼 내 몸엔 베어먹힌 사과의 퀭한 이빨 자죽. 종이에서 그득 털어내는 나의 부재. 네, 이 시도 참 좋은데요. 이번에는 이별에 대한 그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감정과 그 기억과
그리고 그 관계의 모든 소소한 장면들은 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삶이 그 순간순간 내 몸 구석구석에 각인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고, 혹은 이미 떠나보냈고,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 그 기억이 내 몸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어 내 몸도 같이 지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너를 지우는 일은 사실상 또 나를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보낼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시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나의 부재라고요. 어찌나 그 사랑이 깊이 내 몸에 박혀 있던지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잊으려고 지우려 해봤지만 결국 나 자신을 모두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제야 깨닫는다. 너를 지우는 일은 몸이 부서질 듯 나를 지우는 일임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저 마치 고리에서 떼내듯 단순히 떼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나의 몸속에 박혀 있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얽혀 있는 관계다 보니 그것을 떼어내려면 나 자신도 일부분, 어쩌면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전체를 떼어내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감정들을 이선영 시인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에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라는 편집된 그러한 시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누군가가 떠나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결국은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과 헤어짐은 어떤 면에서 두 개가 아주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랑에 대한 시, 그것은 기억에 대한, 추억에 대한,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이 모든 감정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